삼국지를 떠올리면 우리는 늘 같은 얼굴을 떠올린다. 조조, 유비, 제갈량.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그들이 정말 혼자였을까? 조조가 천하를 흔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그의 야망 하나 때문이었을까? 유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그의 인덕 하나 때문이었을까? 역사는 주인공을 기록한다. 하지만 결과를 만든 건 늘 그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오늘 이야기할 5명은 이름은 익숙할지 몰라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본 적은 없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한 번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삼국지 진짜 실력자 5명.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육손. 일흥, 전쟁 전야. 유비가 직접 온다. 촉의 황제가 직접 군을 이끌고 내려온다. 그 분노는 오나라를 태워버릴 기세였다. 오나라 조정은 술렁였다. 항복해야 합니다. 지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29의 젊은 장수가 총지휘를 맡는다. 육손. 노장들이 비웃는다. 저 어린 놈이 우리를 이끈다고? 육손은 반박하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유비의 군대는 산과 강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나라 내부는 불안했다. 왜 공격하지 않습니까? 육손은 다시 말한다. 아직 아닙니다. 그는 기다렸다. 병사들이 지칠 때까지, 보급이 흔들릴 때까지, 한여름의 건조한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그리고 어느 날 밤, 불을 놓아라. 불길은 산을 타고 번졌다. 촉의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유비는 퇴각한다. 촉의 국력은 치명타를 입는다. 이 전쟁 하나로 촉은 북벌을 준비할 힘을 잃는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영웅은 환영받지 못했다. 저 젊은 놈이 너무 커졌다. 의심, 질투, 정치적 견제. 육손은 점점 고립된다. 그는 전장에서 천재였지만 권력의 게임에서는 외로웠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지켰지만 병들어 쓰러진다. 전쟁에 이긴 장군. 그러나 정치에 진 남자. 여기서 질문 하나. 만약 육손이 없었다면 유비는 오나라를 멸망시켰을까? 그렇다면 삼국지의 판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두 번째, 냉혹함이 나라를 살린 순간. 법정 이야기이다. 법정. 익주. 유비는 떠돌이 군주였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온다. 익주는 취해야 합니다. 법정.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익과 위험을 정확히 계산했다. 유비가 망설일 때 그는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익주를 얻은 뒤 촉은 비로소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한중 전투. 조조가 친히 내려온다. 촉 내부는 긴장한다. 그때 법정은 유비에게 조용히 말한다. 지금입니다. 유비는 황충을 내보낸다. 하후연이 쓰러진다. 조조는 퇴각한다. 촉은 살아남는다. 법정은 은혜를 잊지 않았고 원한도 잊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를 소인이라 했지만 누군가는 현실주의자라 했다. 그가 죽었을 때 유비는 오열했다. 제갈량이 아닌 법정의 죽음이 촉의 방향을 바꿨다는 말도 있다. 냉혹했지만 결과를 만든 책사. 만약 법정이 더 오래 살았다면 촉의 북벌은 달라졌을까? 세 번째는 왕을 만들 수 있었던 남자. 순욱 이야기다. 순욱. 조조의 진영. 모든 전략의 뒤에는 항상 한 이름이 있었다. 순욱. 천하는 아직 한나라의 것이다. 그는 조조에게 인재를 추천하고 명분을 설계하고 정치를 정비했다. 조조가 말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 조조는 왕이 되려 한다. 순욱은 침묵한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신은 한나라의 신입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대상이 달랐다. 결국 그는 쓸쓸히 사라진다. 누군가는 독배를 말하고 누군가는 병사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그는 왕을 만들 수 있었지만 왕이 되는 길에는 서지 않았다. 신념을 지킨 책사. 만약 순욱이 끝까지 조조 편에 섰다면 위나라는 더 빨리 제국이 되었을까? 네 번째는 지도를 부숴버린 전략. 등의 이야기다. 등의 촉은 난공불락이라 불렸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등에는 지도를 바라본다. 길이 없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만들면 됩니다. 험준한 산길. 보급도 불안정. 부하가 묻는다. 정말 이 길로 가십니까? 등에는 웃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을 길이 가장 안전하다. 그는 산을 넘는다. 군은 굶주린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촉의 심장부에 도착한다. 촉은 준비되지 않았다. 강유의 방어선은 무너지고 유선은 항복한다. 촉 멸망.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등에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 너무 유능한 장군. 그는 반역 혐의로 제거된다. 나라를 무너뜨린 영웅이 권력의 불안 속에서 사라진다. 다섯 번째, 숫자를 부순 남자. 장료 이야기다. 장료, 합비, 송권의 대군이 몰려온다. 위의 병력은 열세였다. 조조는 말했다. 합비는 반드시 지켜라. 장료는 성문을 연다. 부하가 외친다.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장료는 말한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더 많이 죽는다. 그는 돌진한다. 기습, 혼란, 송권은 거의 포위된다. 오군은 동요한다. 800으로 10만을 흔들었다는 전설. 그의 이름은 공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싸운 장수로 남았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역사는 승자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지만 승리의 구조를 만든 사람은 대개 잊힌다. 육손이 없었다면 촉은 더 오래 버텼을 것이다. 법정이 없었다면 촉은 한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순욱이 없었다면 조조는 기반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등해가 없었다면 촉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료가 없었다면 합비는 무너졌을 것이다. 이 다섯 사람은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왕의 운명을 결정했다. 다음에 삼국지를 다시 읽게 된다면 주인공 뒤에 서 있던 그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라. 진짜 역사는 그곳에서 만들어진다.